지금부터 2026년 연세대 상경계 저희 여름방학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리스 편입에서 연세대 상경계 편입 컨설팅을 맡고 있자 블리스 편입의 대표이기도 한 하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오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굉장히 언덕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정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10월부터 강남역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강남역으로 사무실을 학원을 전체적으로 옮기게 됐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시기 좀 더 편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남역으로 가게 되는 학원은 여기보다 3배 크고, 저희가 2, 3, 4층 이렇게 3개층 쓸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독서실도 정말 멋지게 꾸며놓고, 또 학생들 휴게 라운지나 강의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전부 다 해서 진행을 하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까지는 여기서 수업 진행합니다. 네, 저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래는 연고대 편입 전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편입을 다 아우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연세대 상경계 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시작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잘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연세대 상경계 편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 36명의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36명 중에 32명이 저희 학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작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이나 그 전년도에도 과반수 이상, 거의 90%에 달하는 학생들이 전부 저희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세대 상경계 편입은 저희가 유일한 학원입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왜 연세대 상경계 편입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았나요? 라는 이제 여기 모인 모두의 질문. 과연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과목별 여름방학 시작 준비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왜 저희 블리스가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연세대 상경계 편입이냐? 연세대 상경계 편입은 최근 10년간 지금이 가장 황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셨을 거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지금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TO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연세대 상경계 편입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연세대 상경계, 즉 경제학부와 응용통계학과의 TO는 유례 없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6년 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TO가 10명이 안 되던 것이 현재는 평균 TO가 약 25명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죠. 단순히 연세대학교 내에서만 편입 TO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세대 상경계의 편입 TO는 타 대학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연세대학교라는 그 이름값이 있음에도 말이죠.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 시험이 전공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학, 다른 대학들의 경제학과 일반 편입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는 특히 서성원과 비교했을 때 경쟁률은 4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상경계열은 현재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편입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연세대 상경계 일반 편입의 TO가 늘어났을까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편입 TO라는 것은 사실은 그 대학을 다니고 있던 기존 인원들의 중도 탈락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TO가 고정되어 있는 학사 편입과는 달리 일반 편입 TO라 함은 그 학교에 원래 있던 사람이 그 학교를 나가게 됐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스카이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를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제일 큰 이유 두 개는 사실은 첫 번째는 통합수능입니다. 이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가형, 나형 구분되어 있는, 문이과가 구분되어 있는 수능을 쳐셨을 거고 절반 정도는 통합수능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수능이 문과랑 이과랑 구분이 잘 없습니다. 같은 시험을 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저 때는 서울대 공대를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서울대 공대를 못 갔어. 그럼 연세대 공대를 가고, 연세대 공대를 못 갔어. 그럼 성균관대 공대를 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가 스카이 공대를 못 갔어. 그럼 서성한 공대를 가는 게 아니라 스카이 경영학과를 간다든지 스카이 인문대학을 간다든지 이과 학생들이 문과를 굉장히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학과에 들어간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 학교를 다니냐? 아닙니다. 다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거나 편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로 가거나 혹은 보통 의대 가죠.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N수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자퇴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도 탈락률 추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게 2024년이 없는 이유는 이게 올해 8월에 24년의 결과가 나와서 그런데 학생들의 탈락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의대 블랙홀이죠. 진짜 의대가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한테는 불행이죠. 올해는 이제 의대 증원이 안 늘어나고 고정하기로 했죠. 한시적으로. 근데 작년에는 의대 증원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만약 올해 편입을 준비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000명으로 늘어났죠. 작년에 의대를 가려고 자퇴한 학생들의 편입 TO가 반영되는 거는 올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 어쨌든 5,000명을 뽑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퇴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자퇴했던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녀서 2학년이 됐다면 그게 올해겠죠. 근데 걔네들이 다 의대 간다고 자퇴를 했으니까 그 TO가 비었기 때문에 올해 편입 TO는 의대 증원 여파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TO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TO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연세대학교 자율전공 생기는데 그게 영향을 주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이미 영향이 적용이 된 거고요. 사실상 신설학과 개설과는 다르게 편입 TO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연세대 상경계 편입이 왜 좋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공정한 레이스라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사실 어떤 편입 전형에 어떤 학생들이 붙는다라고 특히나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 어떤 학생이 붙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격생의 90%는 저희가 보냈고 저희는 그 90%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사실 뭐 한두 명이라도 보내는 곳 다른 곳이 없지만 누군가가 연세대 상경계는 이게 중요해 라고 말을 해도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입학처랑 저희 말고는 뭐 데이터를 안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연세대 상경계열의 특징은 1차 필기시험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1차 필기시험의 변별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을 굉장히 잘 구별해내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학점이 낮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으시다면 충분히 전공시험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게 연세대 상경계 편입만의 장점은 아닌데 전반적인 편입의 장점이죠. 편입 시장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최상위권 학생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들은 다 수능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뭐 전교 1등, 반에서 1등 하던 그런 스카이에 간 학생들은 편입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능 시장에 비해서 똑같은 연고대에 대한 지원이 있겠지만 경쟁자의 풀이 좀 소프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편입 이후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전형이라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어떤 장점이냐면 우리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은 전공 과목입니다. 즉 내가 그 학교에 편입을 해서 그 학과 공부에 적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는 편입 영어를 치거든요. 내가 국어국문학과를 다니다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에 편입을 했어요. 편입 영어를 쳐서. 그래서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3학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수리통계학 수업을 들어볼까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연대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이 경제수학과 통계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통계학이라고 하면 통계학 입문부터 수리통계학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고 경제수학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미적분학, 선형대석 등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서도 바로 수업에 정상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스카이만 이렇게 전공시험을 쳐요. 스카이랑 이제 직어국. 왜 그러냐면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체는 학교에서 굉장히 큰 돈이 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과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학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학과마다 예를 들어 뭐 의류학과에서는 의류 관련 시험 보고 뭐 역사학과에서는 역사 관련 시험 보고 이러면 수십 종류의 편입 시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관리도 어렵고 채점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대학교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입 시험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한 국립대학교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직어국은 전공시험 치죠. 그리고 사립대학교에서는 연고대 정도 되니까 연고대만 전공시험을 치는 겁니다. 아예 연고대만 치는 건 아니고 한 2개 정도 학교 더 있어요. 이화 여자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또 전공시험을 치는 학과들이 있긴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집 요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지원할 수 있냐? 첫 번째, 토익 기준으로 800점 이상의 토익 점수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사실은 지원 자격 요건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800점만 넘으면은 이제 토익은 뭐 950, 980 이렇게 올리지 않으셔도 그냥 800점만 올리면 전공시험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있는데요. 일반 편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 편입은 4학기를 이상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63학점 여기 채워야 되는데 이 63학점을 3학기 만에 채웠다. 그럼 지원을 못해요. 왜냐하면 2학년을 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4학기, 정규 학기로 4학기 이상을 수료하셔야 되고 63학점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중앙대학교라던가 몇몇 학교들은 2학년을 수료하는 조건이 좀 달라요.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4학기 들었으면 2학년 수료했다라고 해줍니다. 근데 몇몇 학교들은 뭐 전체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점의 절반 이상을 들어야지 2학년으로 수료를 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학교나 입학처나 학과 사무실에 졸업 요건이 정확히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졸업이 아니고 2학년 수료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 2명 정도 있어요. 4학기 들었는데 2학년 수료 못 받아가지고 시험 공부 열심히 했고 시험 못 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확인해 보시고 겨울 계절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료 예정이라는 걸, 수료 예정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2학기까지 들어도 뭐 58학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겨울 계절에 6학점 들으시면 됩니다. 혹은 2학년 2학기 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2학년 2학기 때까지 다 들을 수 있지만 6학점 정도는 겨울 계절로 빼서 2학기 때 시간을 더 확보를 많이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학생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편입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꼭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통해서 그에 준하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다면 얼마든지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집 요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보면 일단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는 필기시험 100%입니다. 따라서 통계학 50%, 경제수학 50%로 이루어진 이 필기시험을 못 보면 2차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조차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상경계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2차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서류평가가 40%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서류평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전적대학교가 중요한가요? 저 전적대학교 안 좋은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적대학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해서 뭐 한동대학교, 경기대학교, 제주대학교 뭐 이런 학생분들도 많이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대학교는, 그리고 심지어 학점은행제 학생들도 어쨌든 합격을 하니까 전적대학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FAQ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은 왜 전적대학교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FAQ에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류평가에서는 40% 전적대학, 학업계획서, 기타 서류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상경계 편입 제일 중요한 거, 넘을 수 없는 벽, 필기시험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나마 차선으로 중요한 건 학업계획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올해 일정은 아니고 작년 일정입니다. 작년에 진행된 일정이고 올해 일정은 아마 뭐 한 2-3달 있다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실문 서류를 제출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나 1차 떨어질 줄 알고 서류 미리 준비 안 해놨다가 덜컥 1차 합격 붙어가지고 이제 제출 기간 6시간 남았는데 전화 와서 저 학업계획서 써야 되는데 어떡해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필기시험 치자마자 서류는 준비를 하세요. 저희 이거 농담 같죠? 정말 한 1년에 15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필기시험을 21일에 치는데 1월 10일에 서류를 제출하죠. 약 2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업계획서를 이때 작성을 하시면 돼요. 학업계획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뭐 할지에 대해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이제 한 400에서 600글자로 네문항 정도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요 20일 안에, 그러니까 사실 필기시험을 치기 전에는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필기시험 치고 나서 학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학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했을 때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요 구간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편입학원들이 학업계획서를 수백 장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계획서 선생님들이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미리 좀 9월, 10월에 일찍 공부 끝나서 학업계획서 작성해서 선생님이랑 첨삭 진행하면은 좀 여유롭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받으면서 준비를 할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시험 치고 나서 준비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여기 이제 거의 아마 온라인까지 하면 100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여름방학부터 내가 이 시험을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할 수 있나요?에 대한 제가 질문을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능하니까 설명회를 열었겠죠. 당연히 대답은 예스일 거고요. 자, 혹시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열심히 매번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저죠. 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의 특징, 죄송해요. 이 학생들의 특징은 여름 방학부터 시작해서 합격한 학생들만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모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시작을 하셨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의 최단 기록이에요. 이분은 100일 만에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9월에 시작하셨고, 그리고 6월, 8월, 그리고 이분도 9월에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간 내에 준비를 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름방학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9월에 시작하실 거면은 사실은 휴학한 상태긴 해야 되죠. 네. 학교 병행하면서 9월 시작은 조금 어렵긴 하고요. 근데 뭐 6월이나 7월에 시작하시면은 뭐 학교 병행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름방학이 내가 준비하는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내 상황에서 상경계 편입 여름방학 시작 가능한가요? 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여러분의 궁금증이 있겠죠. 첫 번째, 총 공부량. 이 시험 범위가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해야 돼요?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학생분들은 그래, 이 시험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가 알고 싶으신 거겠죠. 그리고 공부 가능량. 좀 말을 제가 애매하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총 공부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에 어떤 과목을 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첫 번째로는 경제수학, 두 번째로는 통계학, 이렇게 두 과목을 칩니다. 경제수학은 기본적으로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과 최적화 이론, 경제응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통계학은 통계학인문, 회계분석, 수리통계학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경제수학과 통계학 중에 어떤 과목이 더 어려운 과목일까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더 어려워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군요. 통계학을 보통 조금 더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리는 과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좀 많이 접해보기도 하는데, 진짜 이 과목들은 정말 생소한 과목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자체가 여기서 훨씬 좀 어렵게 나와서 보통 합격하는 학생들 점수 보면은 뭐 경제수학 80점에 통계학 4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통계학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경제수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매년 3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계신 저희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경제학을 배우기 위한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보다는 조금 쉬워요. 그래서 그게 상경계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 시험을 보는데 경쟁자들이 문과 학생들이에요. 보통 이제 내가 수학 시험 본다 그러면 수학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이 시험은 수학 시험인데 문과 학생들이랑 경쟁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제수학에서 배우는 미적분학이나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에서 배우는 미적분학이나 선형대 수학보다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이공계 애들이 배우는 미적분학에서 조금 앞에 부분 좀 떼오고, 이공계 애들이 배우는 선형대 수학에서 앞에 부분 필요한 부분만 조금 떼오고, 이렇게 해서 경제 수학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이공계 학생들만큼 배우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최적화 이론이랑 경제학 응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수학에만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과목일 텐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경제학을 알아야만 풀 수 있나요? 저는 뭐 경제학과도 아니고 미시경제학, 경제학원론 이런 거 아무도 모르는데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냥 수학입니다.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학 인문, 회계분석, 수리통계학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앞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하지 못하면 뒷부분을 아예 이해할 수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뒤에까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고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단원이다. 그래서 말이 조금 샜는데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저희의 전체 커리큘럼은 보시는 것처럼 좀 46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 PPT 장표를 굉장히 만들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거는 700에서 900시간을 공부하면 돼 라고 말을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학생마다 달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가르쳐 본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학생은 같은 걸 가르쳐도 1시간 만에 이해를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3시간 만에 이해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몇 시간 걸리는 공부야 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 인생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뭐 7년, 8년 동안 계속 연세대 상경계 편입은 1위를 지켜왔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평균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 기준에서 100명 있으면 50등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허수는 아니다. 실수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제 생각에는 700에서 900시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늦게 시작한 학생들한테서 제가 이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공부 시작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노베이스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뭐 미적분학을 안다, 통계학을 안다 그러면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혹은 나 솔직히 수학 좀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 그러면 수학이 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좀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약 12학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건 뭐냐면 이 시험이 얼마나 범위가 넓은가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좀 감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경제수학과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수업으로 치면은 약 12학점 수준의 범위다 라고 생각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생각보다 작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려고 이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12학점 공부 듣는 것보다는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는 이 정도 되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가능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히는 곱하기가 아니라 비례죠. 제가 PPT를 바꿔놨는데 잘못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빨리 공부를 완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가용 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베이스가 얼마나 있나입니다. 그래서 요 가용 가능 시간이랑 베이스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가용 가능 시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학생들을 전업학생 혹은 휴학학생이라고 부르고 혹은 병행학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행복한 조건부터 볼까요? 내가 휴학을 했다. 이거 굉장히 행복한 조건이죠.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혹은 내가 군인인데 군인분들 중에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공군에 많은데 업무 시간에도 공부만 할 수 있는 분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병이다 이러면 사실은 휴학한 학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행복한 경우인데 혹은 이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병행하고 있는데 내가 뭐 15학점, 18학점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시간 많이 없죠. 그리고 군인인데 잘못 들어갔네요. 뭐 업무 다 하겠죠. 군인인데 뭐 일이 바빠가지고 진짜 살아남기 버거우신 분들 아니면은 직장인분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죠. 그리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게 학교를 병행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분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학기 병행하는 학생들한테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은 학생분들은 다 지금 2학년 1학기 끝나고 오신 거예요. 아마 70%가 그래요. 60%, 70%는 2학년 1학기 끝나고 오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2학년 2학기 들으셔야 되잖아요. 수료 조건 만족하려면. 그러면 9에서 12학점 들으라고 해요. 9에서 12학점 들으면 공부 시간 충분히 나와요. 학교 보통 18학점 듣잖아요. 근데 그 절반만 듣는다 그러면 사실은 반휴학이죠. 네. 그리고 이 9에서 12학점을 보통 내가 공부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는 교양 과목이나 비대면 과목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 사실 많잖아요. 한 20-30% 정도 되고 대부분이 70-80% 열심히 바쁘게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3 수능이랑 달라요. 고3 때는 다 그냥 똑같이 밥 먹고 공부만 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린 다 성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지원 안 해주셔서 알바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셔서 학교를 병행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인생의 플랜 B가 필요해서 학교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번 학사 편입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 오신 분들도 있고
수능 때처럼 모두가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편입생들의 사정은 전부 다 달라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은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저희 유튜브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신 적 있을 텐데 실제로 제가 방금 여기에 휴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2024년 합격자를 보면은 29명 중에 학기를 합격 29명 중에 현역 23명만 뺐을 때 학기를 병행하는 학생이 18명이고 휴학한 학생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거랑 비율이 비슷하죠? 네, 그러면 이제 노베이스냐 유베이스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수능 기준, 두 번째로 대학 수학, 세 번째로는 전적대학과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적은 게 아니라 학생분들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노베이스랑 유베이스가 나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이런 걸로 나눠지지 않아요. 연세대 상경계 편입 전형 앞에서 여러분들은 다 노베이스입니다, 사실. 네,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경제 수학 들어보셨겠죠? 저 통계학이면 저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했는데요. 큰 의미 없어요,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연대 상경계에서 진짜로 내가 베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 20명 중에 한 분 정도밖에 없어요. 네. 뭐 진짜 내가 통계학과를 나왔다. 아니면은 내가 뭐 경제학과에서 경제수학이랑 통계학 보는데 뭐 학점 뭐 4.5 만점에 4.3이에요.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저희가 뭐 베이스 있다 그러면 한번 살짝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20명 중에 한 명만 베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베이스도 사실은 찐 노베이스랑 덜 노베이스가 있긴 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노베이스들끼리의 차이는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긴 마라톤 거리에서 그냥 한두 걸음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뭐 경제학과 분 있으신가요 혹시? 경제학과세요? 경제수학 들으셨어요? 통계학도 들으셨어요? 아 진짜 그럼 제가 뭐 쿤터커 문제 주면 풀 수 있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저 그냥 기억 저편에 있죠. 어차피 다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노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중학교 수준,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y는 x분의 1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못 그린다.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노베이스라서 요거는 이제 휴학을 하고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9학점 이상으로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중고등 수준 수학을 빠르게 저희 노베이스 클래스라고 있어요. 그걸 빠르게 다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잘 없긴 해요. 근데 뭐 있긴 있죠. 있으면은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특별히 좀 다른 상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 거기서 거기인 찐 노베이스와 덜 노베이스 사이에 어딘가다. 그리고 그들 간의 공부는 3주면 따라잡혀요. 그거는 진짜 의미 없고 그리고 진짜로 한 절반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저희가 이제 한번 나눠봅시다. 방금 제가 아까 시간이 적은 학생, 시간이 많은 학생이랑 베이스가 있는 학생, 베이스가 없는 학생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대부분이 여기에요. 왜냐면은 노베이스가 대부분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생들이 70%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4사분면이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 있는 열심 조건에 해당하시는 학생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오늘 이 여름방학 설명회가 열심 조건분들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크게 이제 뭐 전략이랄 게 필요 없어요. 왜? 시간이 많은데 그냥 강의 들으시면 되죠. 우리 12학점 범위 공부하시는데 6개월 풀로 공부 입시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되죠. 그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고 뭐 너무 해피하잖아요. 근데 이 열심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 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연세대 상경계 편입 시험은 꿀 전형인가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연고대 편입 전형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형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합격 가능한가요? 네, 진짜 가능해요. 아까 제가 합격자분들 보여드렸고 아마 저희 홈페이지 가면 합격수기 모든 학생들 거의 90%의 학생들 합격수기 저희 다 적어주시거든요. 읽어보시면은 7월, 8월, 9월부터 시작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당히 공부해서 합격 가능한가요? 이거는 솔직히 아니죠. 우리가 뭐 어디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려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연세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6개월 공부하실 거면 진짜 열심히 하셔야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 학기를 병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주 32시간, 27에서 32시간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여름방학이 아닐 때. 평일에 하루에 우리 3시간씩 공부를 하면은 5일이면은 15시간이죠. 주말에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주말에 우리 8시간 자고 8시간 놀고 8시간 공부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15 더하기 16은 30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말에 이틀 열심히 공부하시고 평일에 3시간씩 공부를 하시면 32시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통계학과 경제수학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통계학에 20시간 정도를 투자하시고 경제수학에 12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통계학과 경제수학 같은 경우는 통계학의 공부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기는 해요. 그러나 경제수학 같은 경우가 점수가 더 잘 올라요. 놀랍게도.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통계학에서 10점을 받나 경제수학에서 10점을 받나 똑같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완성하는 것 자체는 경제수학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에 통계학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완성을 더 하기 쉬운 공부는 경제수학이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일부를 버려야 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경제수학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이제 통계학이 차라리 아예 후반부를 선택과 집중할 때는 좀 날리는 거는 합격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운에 따라서. 그건 조금 뒤에 통계학 선생님이나 경제수학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학기를 병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합격이 7, 8월에 달려 있어요. 너무나 명확해요. 여름방학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여름방학을 허투루 보내면 학기 재학생들은 정말 막막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7, 8월 이렇게 9주가 있죠. 이때는 고3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리 그래도 6개월 만에 연세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달만이라도 내가 고3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카를 끊으시든 독서실을 끊으시든 거기서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7, 8월만 해서도 한 400시간에서 500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저희 수업 2월부터 진행됐죠. 2월부터 7월, 8월까지 진행된 모든 수업을 이 2달 안에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게 저희가 일부러 저희 수업 일주일에 이론 수업은 6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름방학은 뭐 7일 내내 이렇게 있는데 7일 동안 수업을 6시간밖에 안 해요. 학기 중에도 6시간 하면 보통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에는 수업 시수를 늘리거나 특강을 열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2월, 3월에 등록한 학생들도 학교 다닌다고 다들 진도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7, 8월에는 앞에 2학기 때는 절대로 진도가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7, 8월에는 앞에 있는 거 8월 끝날 때까지는 다 따라잡아라 라는 기간으로 또 천천히 나가고 기본적으로 공부의 난이도 자체도 상반기 공부랑 하반기 공부가 있으면 하반기 공부가 좀 더 어려운 편이라서 상반기 공부는 상대적으로 진도가 빨리 나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여름방학 내에서 앞에 저희가 진행되었던 한 20 몇 주차까지의 강의를 다 따라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교를 병행하게 되면은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9월이랑 10월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진도를 맞춰서 나가시면은 한 여기 때까지는 이제 다들 이론반이 끝나야지 저희가 파이널반을 돌입하게 돼요. 근데 파이널반은 정말 중요해요. 총 복습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연세대 대관 모의고사라고 해서 직접 연세대 이제 건물을 빌려가지고 한 6번에서 8번 정도 그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편입 조건 똑같이 넣고 모의고사를 치고 피드백을 하고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웬만하면 현장으로 참석을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때까지는 다 따라잡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학생입니다. 휴학생은 사실은 42시간보다 더 할 수 있죠. 휴학생은 솔직히 말하면 더 할 수 있지만 휴학생도 휴학생 나름의 고충이 있어서 저것보다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추가 문제풀이반까지 듣는 걸 고려해 볼 만해요.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이 2개가 있는데 아마 다들 받으셨겠지만 A랑 B가 있는데 B라고 해서 커리큘럼 B에는 추가 문제풀이반 수업이 100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거까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략 자체는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휴학생분들은 만약에 내가 알바를 하고 있다라든지 일을 다니고 있다, 뭘 해야 된다라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사실 공부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냥 공부 쭉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 과목별 통계학과 경제수학 여름방학 공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 각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여기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통계학 선생님이신 준 선생님이신데요. 이렇게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2018년도부터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준비했고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오래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진행을 하셨고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고 네,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우연 선생님입니다. 우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세대학교 수학과와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랑 같이 계속 연세대 상경계 편입 최종 합격자를 다수 배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을 간단하게 앞으로 모셔가지고 각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선생님들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제가 한 번 더 저희 수업 시스템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학생분들이 관리되고 학생분들이 뭘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과목별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블리스 편입의 통계학 과목 담당 강사인 준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여름방학 시작부터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하면 어떠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쯤 학생분들께서 주로 저에게 여쭤보시는 질문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통계학, 내가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노베이스라도 합격이 가능하겠냐. 또한 여름방학부터 시작해도 내가 합격이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걱정들을 사실 하고 계신 거는 정말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블리스 편입과 함께라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블리스를 통해 합격하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블리스의 경우 벌써 9년 연속으로 합격자를 최대 배출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 전체 TO의 90%를 합격시켰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합격 케이스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노베이스이신 분,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분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공부해서는 반년 만에 합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또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높은 합격 확률을 달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알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험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의 공식 수업 흐름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출제 범위인데요. 과목명으로만 보면 범위가 매우 넓어요. 넓긴 하지만 실제로 출제되는 부분은 이 과목들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귀분석 조금, 수리통계학 일부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여러 수업에 걸쳐져 있어서 공부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것이 저희 시험 전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시험 공부를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과목을 전범위를 공부를 하면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걸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맞춤형으로 된 대비교재나 문제집이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준비하실 경우 정말 큰 난관을 겪게 될 확률이 높고 반년 이하의 제한된 시간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게 되면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자, 그 다음 시험 특징으로는 과목들이 적층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보시면 여타 시험 과목들과는 사뭇 다르죠. 최종적인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예를 들어서 회귀분석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벌써 통계학 입문이라든지 아니면 수리통계학 과목을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한 기초 수준의 통계학 입문 수준의 문제는 거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통계학 입문을 어디서 따로 수강했다고 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다른 곳에서 통계학 입문,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통계학 입문을 공부를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통계학 입문이 회귀분석 내용을 위해서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학 입문 문제 자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베이스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실 그냥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경우는 베이스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베이스라고 해서 걱정하실 건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모두가 다 노베이스예요. 대신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 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의 특징으로서 최근에 모집 인원 증가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연세대 상경계열 일반 편입 모집 인원 추이인데요. 매우 많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뽑고 있고 계속 더 많이 뽑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집 인원이 증가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우선 N수생들이 대거 소거가 되면서 여러 해 동안 공부한 고인물 학생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특수한 학생들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뭐 평범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평범한 학생들이 충분히 많이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 게 여름방학 때보다 더 일찍 시작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1학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 공부를 하기보다는 학점을 채우고 영어 성적을 맞추고 동아리를 하고 또는 알바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맛보기로만 1학기에 공부하고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대 늦은 거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적은 시간에 컴팩트하게 공부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정확한 학습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겠죠. 또한 본인의 상황을 잘 분석을 해서 다른 활동들, 학업이나 아니면 다른 알바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내 기본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토대로 내가 최상위권을 노려야 되는지 아니면 상위권을 노려야 되는지 아니면 중위권을 노려야 되는지를 잘 타겟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저희 블리스만큼 잘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요. 이 특징들에 맞춰서 저희가 가꾼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까다롭고 넓은 시험 범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예 보시는 것 같은 자체 제작 교재를 통해서 전 범위를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강의 자료들을 다 합치면 웬만한 책이 하나 나온다고 봐도 될 거예요. 자, 여러 전공 서적과 연세대 및 해외 강의 노트들을 취합해서 재조합한 내용으로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공부를 위해서는 교재도 중요하겠지만 문제풀이 또한 매우 중요하겠죠. 저희 수업에서는 오직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위해서 엄선된 맞춤형 퀴즈 문제들과 진단평가 문제들, 해설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이 자료들만 보더라도 까다로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로 다룬 특징은 바로 과목이 적층형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구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복습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이 연속적으로 적층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주 진도 간격으로는 구조의 핵심 내용을 담은 퀴즈가 제공이 되고요. 4주 간격으로는 진단평가라는 것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한 강의를 쉽게 복습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요약한 복습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복습할 게 굉장히 많죠. 이런 복습 포인트들을 매주차 강의마다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리스트에 따라서 각 강의에서 유의사항, 핵심 복습사항, 연습 문제, 그리고 그 주의 퀴즈나 아니면 진단평가 같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촘촘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2주 진도 간격으로 제공되는 문제풀이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강하셔서 개념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지도 존재하고요. 여름방학과 겨울 때는 연세대 대관 실전 모의고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과 함께 내용을 더 큰 범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용을 계속 복습하다 보면 아무리 이 과목들이 촘촘히 이렇게 적층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잘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실력 향상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저희 커리큘럼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 특징으로는 모집
인원이 증가됐다는 게 있었죠.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는 게 있는데 저희는 합격생 출신 코디 선생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담당 선생님들이 1대1로 학습 계획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환경과 성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페이스로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 등록하자마자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진도를 체크 받으시면서 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상경계는 총 36명의 모집 인원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1등이나 36등이나 합격하는 건 똑같잖아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이제 자주 들었던 얘기로는 문 닫고 들어오는 사람이 승리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더 높은 등수 그러니까 뭐 1등, 2등으로 타겟팅을 하면 더 높은 확률로 합격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나 노력이 훨씬 많이 들고요. 더 낮은 등수를 타겟팅을 하게 되면요. 36등, 뭐 30등, 20등을 타겟팅을 하게 되면 합격이 되게 불가능해 보이는 짧은 시간 내에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이 많고 역량이 충분하면 하위권을 목표로 하면 안 되겠죠. 최상위권을 목표로 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세부 전략을 성취도를 체크해 드리면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에 매진만 하시면 합격에 충분히 다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커리큘럼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여름방학 시작 커리큘럼의 경우 약 일주일에 2강, 주 2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수업 수강, 복습, 문제풀이 등을 조화롭게 배합하실 수가 있고요. 학점으로 따지면 약 6에서 9학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3개월에 18학점 정도 들으시니까 6개월 기준으로 하면 수업을 1개 내지는 1개 반 정도 더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름방학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진도를 더 나아가시고 공부를 하시면 학기 병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휴학을 하는 경우라면 좀 더 고르게 진도를 배치할 필요가 있겠죠. 자,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코디네이터 선생님 그리고 저와 함께 상황별로 유연하게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공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커리큘럼들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은 수업을 들으셔서 합격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름방학에 시작해서 연세대 상경계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거 여러분들과 같이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합격을 한 블리스 수강생 케이스가 정말 많은 만큼 여러분들도 잘 대비하셔서 꼭 합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제수학 가르치고 있는 우현이라 하고요. 네, 블리스에서 여기서는 지금 실적이 24년도부터 적혀있긴 한데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준 선생님이 여기서 상경계를 제일 오래 가르치셨다 하면은 저는 아마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여기 이력들 보면은 저는 이제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을 부전공했었고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도 보면은 이제 상경계가 경제학과 응용통계학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모든 수업을 다 수학까지 포함해서 사실 배웠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어쨌든 저희의 실적이 저의 실력을 저는 증명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은 잘 따라오만 계시면은 충분히 경제수학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수학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상경계에서 모집 요강이 있는데 모집 요강에서 공지된 범위가 있어요. 이게 경제수학이 여기서 보시듯이 경제학과 통계학 전공을 위한 수학 기초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내부에서 서현대수랑 미적분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현대수는 뭐 행렬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 뭐 미적분학은 뭐 극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공지된 범위대로 절대 안 따라가고요. 통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천되는 범위는 미적분학에서는 이 공지된 범위보다 좀 더 많은 범위를 가르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영대 수학도 공지된 범위보다 훨씬 더 좀 더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적화 이론이 여기서 언급이 되긴 하거든요. 미적분학 쪽에서 언급이 되긴 하는데, 미적분학에서 최적화 이론을 얘기한 것처럼 안 다루고요. 경제학과들이 수리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 최적화 이론을 다루게 되는데,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다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분과 정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다루고 있고요. 경제학 응용까지 포함을 해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범위가 넓은 거지 깊이가 깊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말한 것처럼 그 앞선 설명에서도 뭐 이공계라고 해서 내가 아니면 뭐 수학에 좀 더 익숙하다 해서 베이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도 정말 맞는 것이, 사실 경제 수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그러한 그 공부들이 최적화 이론, 경제학 응용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학에서도 거의 안 가르치는 부분들이라서, 여기 그러니까 이 전형을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수학에 익숙하고 뭐 배웠다 뭐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거의 변함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시간 투자는 경제 수학에서는 최적화 이론과 경제 응용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최적화 이론과 경제 응용을 잘 하려면은 또 앞선 과목들을 배워야 돼요. 서영대 수학이라든지 미적분학들이 다 선행 과목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공부를 잘 한 다음에 최적화 이론 배우시고 미분 정차 방식 배우시고 경제 응용 배우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만 들어도 좀 할 게 많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뭐 수학을 옛날 다 했다 해서 뭐 더 특별한 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실상 동일한 선상에 놓여서 누가 지금부터 얼마나 더 많은 시간 투자하느냐가 사실은 내 합격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공정한 레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범위가 넓습니다. 말씀드렸듯 미적분학, 서영대 수학, 최적화 이론, 미분 정차 방정식, 경제 응용까지 되게 다양한 과목들이 집합된 것이 경제 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 경제 수학이라는 것은 경제학과 통계학 전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들을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사실 공부해야 될 과목은 많아요. 그래서 이 범위가 넓다는 특성 때문에 어떤 학습 방법이 필요하냐 한다면은 최적의 경로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막무가내식으로 풀면은, 또는 주목구구식을 풀면은 절대 그 제한된 기간 내에 달성을 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근 경향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쿤터커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든지, 아니면 라랑지 승수의 의미가 무엇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응용의 어떤 특정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를 되게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내가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다 내 머릿속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에는 계산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산수로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단순 산수에서 그치지 않고요, 편미분, 연립방정식의 풀이 등 복합적인 유형의 계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 방식을 체화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점점 더 투자되는 시간을 밀도 있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공정한 레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쌤이 방금 노베이스가 5%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점점 1% 이런 쪽으로 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기존 교재 밖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필경 경제수학이라는 하는 교재를 지정도서로 활용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그거를 지정도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정필경 교재 밖에서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그러면 내가 다 배워야 되냐? 절대 아니고요. 결국에는 사실은 내가 개념적으로 봤을 땐 처음 보지만
결국에는 배웠던 개념 안에서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가 요구한 걸 살펴보다 보면은 아 이거는 그냥 쿤터커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네, 아니면 이것은 뭐 라그랑지 승수법으로 푸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웠던 개념에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가 처음 본다 해서 갑자기 막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포트폴리오 묻고 있어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부등식 제약하에 최적화를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문제를 세웠으니까 쿤터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됐던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게 작년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차분히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험 상황에서 약간 절지 않고 그다음에 문제를 잘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들을 실제 현장과 되게 상당히 유사한 환경에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것들 다 알면서 모의고사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는 만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짚어드릴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 모의고사 치면서 실제 당황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은 당황했더니 내가 여기서 30분 날려먹었다더라, 뭐 당황을 해가지고 내가 계산 실수를 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본인 스스로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정말 무조건 응시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서 차분히 푸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개념 학습이랑 이런 체화뿐만 아니라 실전 상황에서 내가 멘탈을 잘 유지하고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그 2시간 내에서 잘 시간 분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이 연세대 경제수학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수학이 지금 저희 1번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만큼 최적의 루트로 학습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랑 심화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현대수학 같은 경우도 기초랑 심화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학 기초랑 서현대수학 기초를 먼저 배우신 다음에 최적화 이론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현대수학 심화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미분 방식과 정차 방식, 그 다음에 경제학 개념을 살짝 얹어서 경제학 응용을 배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커리큘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최적화 이론이라는 하는 것을 먼저 정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적분학 기초랑 서현대수학 기초라는 이름으로 최적화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미적분학과 서현대수학을 먼저 1에서 14강까지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 이론을 현재에서는 지금 진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서현대수학 심화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거기서는 뭐 벡터 공간이라든지 뭐 선형 독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미분 방식과 정차 방식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미분 방식과 정차 방식이 연립 선형 미분 방식과 연립 선형 정차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서현대수학 심화에서 가르치는 가우스 소호법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한 뭐 고유각과 고유벡터라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배우고 나서 경제학 개념을 살짝 얹으면은 경제학 응용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경제학 응용이라 해서 내가 막 경제학 봐야 되냐 아니면 경제학 수업 배워야 되냐 라고 한다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수업에서 되게 다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수업을 잘 따라만 가시면은 사실은 경제 수학에서 요구하는 경제학 문제 정도는 쉽게 잘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커리큘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주 12시간 커리큘럼입니다. 주 12시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름방학이 시작한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런 트리를 짰는데요. 첫 번째 여름방학 동안에 미적분학과 서현대수학 기초를 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14강 과정이기 때문에 14강 과정을 총 2달 내에 나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까지 최적화 이론을 다 떼시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까지 선대 심화 그 다음에 10월까지 미분 방식과 정차 방식 그 다음에 경제학 응용과 경제학 개념을 11월 초에서 11월 하까지 마지막 진행하면은 파이널반을 10월 중순 정도에 합류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겠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12시간 정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도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하쌤도 말씀하셨지만 여름방학이 정말로 중요한 기간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내가 뭐 알바도 안 한다, 뭐 딴 거 안 한다,
이 공부에만 점령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이런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나태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불태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과 선행사 기초를 7월 중순에 끝내서 최카 이론까지 7월 당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모의고사를 연세대 대관하는 모의고사를 겨울에 치고요. 겨울에 6회 치고 그다음에 여름에 2회를 치는데 여름에 이번에 7월 말과 8월 말에 칩니다. 근데 7월 말에 치는 그 모의고사의 범위가요. 어쨌든 아직 진도를 실제 상황에서도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현장 강의에서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7월 달에 대한 모의고사가 최카 이론까지 범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동안 불태우기인데 결국에는 여름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진도를 따라잡겠다. 이런 커리큘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가 경제수학 기준 최카 이론까지 나가요. 그래서 최카 이론까지를 다 따라잡는 것이 여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월 달까지가 서현대사 심화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고 모의고사 치시면은 7, 8월 모의고사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어쨌든 그 진도를 잘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막 너무 다 그냥 날림으로 들어버리면 사실상 안 듣는 것과 다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한 그런 시간에 대한 상담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주 12시간 커리큘럼과 여름 모의사 커리큘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름 모의사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7월 달에 있는 모의고사랑 8월 달에 있는 모의고사를 내가 칠 수 있는 준비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칠 수 있는 그 진도를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반도 실제로 파이널반이 시작할 즈음에 합류하시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 12시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케이스로 그냥 좀 천천히 다져가면서 진도를 따라잡는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시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름방학 때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태우실 수 있으면은 사실은 여기 이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경제수학 말씀드렸고요. 저희 뭐 OT 영상이나 아니면 상관계 설명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경제수학과 통계학 두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과목인지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 연세대 상경계 2차에서 가장 중요한 학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업계획서 선생님이신 진혁 선생님이시고요.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저희의 목표는 학업계획서로 인해서 잘 친 시험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 수준까지는 무조건 끌어올려 드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학업계획서가 왜 경쟁력이 있냐? 총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연세대 상경계 학업계획서 맞춤형 강의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합격자는 항상 저희한테서만 나오니까 어떤 학생들의 합격했는지 합격자들의 학업계획서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는 총 4문항으로 학업계획서를 만드는데요. 연세대학교를 위한 맞춤형 학업계획서 기본 강의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죠. 저희 지금 2023년도 이후에도 굉장히 당연히 더 많은데 그냥 자리가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모든 합격자들의 학업계획서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께는 당연히 샘플로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합격생들의 이제 신상이 특정될 만한 정보는 저희가 다 빼고 학생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학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블리스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블리스 시스템은 사실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오프라인 학원도 없었고 스터디룸 빌려서 강의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이렇게 큰 학원이 생기고 이제 저희 올해 10월에 강남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3배 큰 학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블리스 시스템은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저희가 학생분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담아봤고요. 저희 블리스 시스템은 크게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 밀착 관리, 두 번째로는 주차별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가 이제 저희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제일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24시간 7일 내내 학생분들이랑 1대1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개별 창구를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검증된 합격 커리큘럼, 마지막으로 최대 3년의 강의 연장입니다. 저희는 무료 복습 기간을 통해서 정규 강의 수강 기한 이후에도 최대 3년까지 학생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열어드리고 강의 외의 서비스들도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대1 관리인데요. 저희는 이제 편입 합격생 출신의 스터디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공부를 점검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려요. 저희 수업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듣냐?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강의를 듣게 되고요. 그 앱을 보면은 학생분이 출석은 얼마나 하셨는지, 진도는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퀴즈 점수는 평균적으로 학생들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등이 나옵니다. 그걸 바탕으로 매월 저희 스터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이만큼 따라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과목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 보시는 게 실제로 저희 합격자분의 코디네이팅 결과를 저희가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생분이 합격 수기에 이걸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주셨을 거예요. 독편서 아시죠? 그래서 독편서 합격 수기에 저희가 캡처한 게 아니고 학생분이 캡처해서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코디네이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코디네이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 학생들 중에 절반은 막 연락해도 연락 안 받고 현생 사시느라 바빠가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좋은 코디네이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저희 체크리스트인데 보시면은 강의를 어떻게 수강을 하냐, 이렇게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강의를 어떻게 수강할지, 그다음에 여기 누르면 강의 노트 있고, 그다음에 뭐 필기 다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 이번 복습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문제풀이는 뭘 해야 되는지, 퀴즈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매주 이런 A4 용지 3장, 4장짜리 스터디 퀘스트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션이라는 툴을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툴을 통해서 요새 다 태블릿으로 공부하시잖아요. 태블릿으로 요거 하나 키시면은 여기서 강의 노트도 다운받고 문제풀이도 하고 퀴즈도 하고 이렇게 다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1주차부터 46주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7일 내내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과의 1대1 카카오톡 채널이 열려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물론 질문하면 5분 내에 답변이 안 올 수는 있어요. 선생님이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고 식사하실 수도 있고 수업 중일 수도 있고, 근데 그날 안엔 다 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학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되게 만족도가 높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분들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합격 커리큘럼.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한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진행하는 곳은 많았습니다. 한 4곳, 5곳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도 이제 합격자 막 저희 나왔을 때라서 합격자 배출률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90%고 작년에 마지막 학원이 없어짐으로써 올해부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커리큘럼으로 그걸 증명해냈고 합격자 배출을 많이 하면서 증명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 한해서는 정말로 검증된 합격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매주 퀴즈 치고요, 매월 진단평가도 치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학생들 수강생 평균에 비해서 내 퀴즈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 진단평가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나 늦게 들어왔는데 어떡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1주차 시험 치면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해드리고 2주차 시험 치면 여기서 비교해드리고 시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연세대 대관 모의고사를 저희만큼 자주 치는 학원도 없을 거예요. 특히나 파이널 기간 때에는 거의 일주일에 연세대에 한두 번씩 매번 가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대관 모의고사를 계속 치게 되고, 근데 꼭 이제 내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거나 군인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줌 라이브로도 모의고사를 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뭐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노트북 하나 켜놓고 그 저희 모의고사 시작할 때 저희 안내 멘트에 따라서
같이 모의고사 치시면 됩니다. 네, 요거 계속 설명드렸던 모의고사고요. 그리고 아까 통계학 선생님께서 잘 말해주셔서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 자체 제작 교재입니다. 연세대 상경계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범위를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오로지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교재를 만들었고 작년부터 이 완성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봐 주시는 FAQ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서 수강료 안내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분들 현장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질문 받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이제 전적대, 학점 등이 제 배경 연세대학교 편입에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설명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학점은행제나 지방사립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합격 수기를 보면 인서울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지원 모집단을 보면은 다이아몬드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중앙이 가장 크죠. 그리고 요 가장 많이 큰 곳이 보통 이제 인서울 하위권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인서울 하위권 학생들보다 좀 더 높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로 갈수록 좀 줄어들고 또 오히려 지방 사립대로 갈수록 지원자 풀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중경예시 정도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공부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 사립대학교라서 전적대학교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좋은 대학교의 학생들이 공부 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전공시험을 잘 칠 확률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전적대학교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점수만 잘 받는다면 전적대학교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전공시험 한 문제 더 맞추시면은 극복 가능한 수준입니다. 연세대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실력이 높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뭐랑 비교를 하냐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평균적으로 준비하는 전적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국숭세단 라인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국숭세단 이 정도 라인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면 좀 줄어들고 내려가면 좀 줄어들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을 치는 과목 자체가 다들 거의 처음 배우시는 과목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나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냥 다들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시작선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기타 서류 같은 경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수상 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진짜 필요 없습니다.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은 30명 중에 25명은 아무것도 안 내요. 그러니까 기타 서류 만든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타 서류 진짜 필요 없습니다. 이거 투운사 딸까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세요. 네. 그리고 학업 계획서는 그나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필기 시험 치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 점수는 토익 800, 이거는 진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내 실력이 원래 900, 951에 근데 이제 영어 안 한 지 조금 안 돼가지고 이제 시험 쳐보니까 한 850 이렇게 나왔어요. 좀 아깝잖아요. 그럼 한 1, 2주 공부해서 900에서 950 만드는 거는 괜찮습니다. 내 토익 시험이 원래 650이에요. 열심히 해서 800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900까지 올려야 될까요? 이건 아닙니다. 그냥 토익은 800점 넘기면은 충분합니다. 내 원래 실력보다 진짜 못 쳤을 경우에만 뭐 한두 번 더 도전하시는 건 괜찮아요. 저는 비동일계인데 준비가 가능한가요? 이거 제가 그래프를 안 넣었네요. 이거 무조건 가능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연세대 상경계 합격자의 동일계, 비동일계 합격자 비율은 거의 반반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동일계인 거. 학사 편입, 일반 편입 중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이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논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공계라든지 이런 전형에마다 좀 달라지는데 연대 상경계 기준으로 학사 쓸 수 있으면 학사 쓰십시오. 네. 학사가 합격하기가 웬만하면 더 수월합니다. 물론 뭐 일반 편입 TO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 근데 그래도 학사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반 편입만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일반만 지정하고 학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사랑 일반 둘 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일반 TO가 많이 나오면 그 학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인원들 중에서도 절반은 다시 일반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든 간에 학사가 일반보다 합격 커트라인이 높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학생들의 수준도 일반 편입이 조금 더 높은 편이라서 웬만하면은 진짜 학사 편입이 더 수월합니다. 근데 학사 편입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합격해서 들어가시면 복수 전공이 안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사 편입, 학점은행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학점은행제 출신의 학사 편입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시면은 일반 편입보다는 당연히 학사 편입 추천드립니다. 타 전형과의 병행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지금 여름방학 6월에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연대 상경계만 준비하시고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학교로는 부산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는 연세대 상경계 편입 준비하시다 보면은 자동으로 준비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대학을 가도 상관없으신 분들 중에서 부산대, 경북대 관심 있으시면은 보험 삼아서 같이 준비할 수 있다. 근데 그 외에는 사실 편입 영어, 편입 수학 지금 시작해서는 같이 못합니다. 그냥 이것만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것만 하시던지. 네, 오늘 그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